반갑습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주열국지라는 중국의 역사소설의 픽션과 넌픽션을 구별하고 이를 검증하려고 쓴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해설하고 보충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1장 패자를 기다리며 제3절 반란과 별난 1. 밀그레 되는 군의 중 독촉하는 송장공, 중지하려는 노한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좌구명의 춘추자전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장공은 정여공이 군위에 오르자 정나라에 사자를 보내어 축하하는 한편 송나라에서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정여공은 불쾌하고 짜증이 났지만 자신이 군위에 오르기 위해 한 약속이니 무시할 수도 없고 하여 제족의 계책에 따라 적이 초임을 들어 우선 세승에서 생산된 물자와 함께 구슬과 황금은 약조한 것의 3분의 1을 보내며 곡식은 내년부터 바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송장공이 약속 불이행이라며 크게 불만을 표하자 정여공은 급하게 곡식 2만 종을 더 보냈습니다. 그러나 송장공은 이에도 만족하지 않고 정약속 이행이 어렵거든 제족이 송나라에 직접 와서 그 사정을 설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족을 압박하면 그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묘수를 찾아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지요. 정여공과 제족은 송장공의 태도에 대하여 불쾌하였습니다. 약속도 했고 또 지키려고도 하지만 적이 초임을 들어 사정을 좀 봐달라는 건데 마치 빚쟁이가 독촉하듯 몰아붙이자 불쾌했던 것입니다. 특히 제족은 송장공이 어려웠을 때 정장공의 호의로 기원전 720년에 정나라의 망명온 일, 기원전 720년부터 710년까지 송장공이 정나라에서 융숭이 대접받던 일, 송나라를 치고 송장공을 군위에 세우려고 정장공이 애를 썼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터여서 더욱더 송장공이 괘씸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송장공은 그렇게 송나라 군위에 오르고서 자신은 지난날의 정장공과 정나라 은혜에 대하여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정여공이 군위에 오르는데 마치 큰 공이라도 세운 듯 행세하는 꼴이 가관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더욱이 정여공을 옹립하려고 자신을 급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을 인질로 삼아 정나라를 거들내려고 덤비는 송장공의 처사를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송나라의 인질로 갈 바에야 송나라와 전민준을 치르더라도 강경하게 맞서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제족은 정여공에게 송장공은 지난날 정장공의 언덕으로 군위에 오르고서 정나라의 고마움을 모르는 자다. 제나라와 노나라에 도움을 청해보자 라고 지는 정여공도 그 방법이 좋다고 판단하고 많은 예물을 들려 노나라와 제나라로 사자를 보냈습니다. 제족은 송나라와 전면전을 치르게 되면 그때 주변 나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송장공의 무리한 요구와 배은망덕한 처사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고 더욱이 송장공에 대한 정여공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먼저 외교전을 택한 것입니다. 정여공이 원하지 않는다면 혼자 힘으로는 송나라와의 전면전은 치룰 수가 없었으니까요. 정여공도 당장 송장공이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송나라가 그의 외가이고 또 송장공이 자신을 군위에 세워줬다고 믿고 있으므로 과연 제족 자신이 싫어하는 것만큼 정여공도 송장공을 싫어할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경 의지는 감추고 우선 외교전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면 문제가 외교전으로 해결되든가 아니면 송나라와 전면전을 치러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든가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노한공은 정나라의 사자 말을 듣고는 지난날 송장공은 우리에게 대정 하나 바치고서 송나라 변란을 입막음하더니 정나라에 대해서는 욕심이 과하다라며 자신이 나서서 정나라와 송나라를 잘 추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공은 홀, 즉 정소공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터여서 정나라 사자에게 죄 없는 홀을 폐위하고 무슨 면목으로 도움을 청하느냐, 나는 먼저 홀을 폐위한 죄부터 문제하겠다라며 예물도 받지 않고 오히려 호통을 쳐 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노환공은 즉시 사자를 송나라에 보내어 송장군과의 회담을 제의, 둘은 기원전 701년 겨울에 부종에서 회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환공은 송장공에게 정여공이 군위에 서는데 도움을 준 것을 지하한 후 정나라의 재정이 궁핍하다고 하니 돌봐준 김에 좀 더 기다려 주어라 라고 하자 송장공은 내가 정여공을 도운 것은 차치하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나의 지원에 고맙다며 그들 스스로가 보답한다며 약속한 것이었다. 그런데 군위에 오르자마자 약속한 바를 무시하니 어찌 그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노환공은 다시 송장공에게 정여공인들 어찌 그대의 은혜를 잊었겠느냐, 다 재정 탓이다라며 자기가 정여공의 약속 이행에 대한 보전까지 하겠다고 했으나 송장공은 금과 옥은 그렇다 치고 성전은 왜 줄 수 없다더냐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노환공은 불쾌하게 돌아갔습니다. 기원전 700년 가을, 노환공은 곡구에서 다시 송장공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환공은 은나라 때 종묘에 공물을 담아 올리는 예기인 상의를 내놓고 송장공이 지난날 정나라에서 망명생활하던 것을 상기시키며 상의를 받는 것으로 정나라의 성색과 대신하자고 했으나 송장공은 지난날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적답을 피하였습니다. 상의는 지난날 송장공이 자기의 군의를 인정해달라며 정나라에 바친 것으로 정나라는 그 상의를 노환공에게 건네며 송장공과의 갈등을 무마하는 데 써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우연히 연나라 제후 선공이 송장공을 만나러 왔다가 합석하여 어떻든 셋은 동맹까지 맺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선공은 제나라가 연나라를 괴롭히니 송장공이 나서서 제나라의 말을 잘해서 연나라와 제나라가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부탁했고 송장공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노환공도 티나라와 제나라도 사이가 안 좋으니 자기가 나서서 제후국들이 평화롭게 지내도록 힘써보겠다고 약속하고 셋은 그 자리에서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노환공이 헛땅에서 다시 만나려고 했을 때에는 송장공은 나타나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어 송나라와 정나라의 문제에 더는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노환공은 분노하였습니다. 노환공은 헛땅에서 정나라로 직행하여 기원전 700년 11월에 무보에서 정여공과 회견하고 송장공에 의해서 무시당한 일을 토로하며 송나라를 치자고 제의, 정여공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12월에 노군과 정군은 송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좌구명은 좌전 노환공 12년조에서 노환공과 송장공이 세 차례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고 또 송장공은 참석한다고 하고서 불참하고 드디어 노정연합군이 송나라를 친 상황과 관련하여 시경, 소와 교훈을 인용하며 시경에 군자가 자주 맹약하기 때문에 난리가 늘어난다고 한 것은 그 맹약에 신의가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만일 신의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결맹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신의가 없기 때문에 자주 맹약하고 자주 맹약하다 보면 정이 멀어지고 정이 소원해지다 보면 원한이 맺히기 때문에 난리가 많아진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송장공은 송나라와 정나라의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정나라의 요청에 대하여 제2공이 거절한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제2공이 호를 폐위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는 것을 보고받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에 송장공은 공자유를 제나라에 보내어 제나라가 송나라와 함께 정나라를 친다면 정소공을 포기하는데 협력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송장공은 정여공을 세우려고 정소공을 폐위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이 세운 정여공을 내치고 정소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참으로 못 믿을 세상입니다. 송장공이 제나라에 간 사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노정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송장공은 남궁만을 장수로 삼고 맹획을 선봉으로 하는 대군을 일으켜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양측은 수양 근처에서 대치하였습니다. 맹획은 남궁만의 지시에 따라 노환공과 정여공의 수레로 돌진 가로막는 노나라의 공자 익, 진자, 양자와 정나라의 원본과 단백에 맞서 분전했으나 양자가 쏜 화살에 오른팔을 맞고 칼을 떨어뜨려 적에게 결박되었습니다. 송나라의 병거도 많이 잃었고 군사들도 많이 생포되었습니다. 남궁만은 전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남궁우에게 밀령을 내렸습니다. 남궁우는 아버지의 계책대로 노정연합군 진영 앞에 나아가 정유공을 비난하며 싸우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나라 장수 하나가 남궁우를 깔보고 선뜻 나서 남궁우가 이끄는 송군을 공격하고 패주하는 남궁우를 계속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군이 서문 가까이 갔을 때 뒤에서 남궁만이 나타나 뒤를 끊고 앞에서 달아나던 남궁우도 돌아서자 정군은 포위되어 대패, 정나라 장수는 생포되었습니다. 남궁만은 송장공의 허락을 얻어 포로인 맹획과 정나라 장수를 맞교환하자고 제의, 정유공도 동의하여 포로들은 각기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측이 대치할 때 기나라 사자가 찾아와 노환공에게 제 나라의 공격으로 기나라가 멸망 위기에 놓였다며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노환공은 정유공에게 비록 성을 빼앗지는 못했으나 이만하면 송장공도 뭔가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한 후 속히 기나라를 구하러 가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여공도 함께 기나라를 구원하겠다고 하자 노환공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양군은 기나라로 향하였습니다. 정여공은 정나라를 위한 노환공의 관심과 열정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함께 기나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송장공은 제나라에서 돌아온 공자유로부터 제나라가 기나라를 칠 때 송군이 참여하면 송나라가 정나라를 칠 때 제나라도 송나라를 돕겠다는 제2공의 해답을 보고받습니다. 이에 송장공은 제나라를 돕는 것이 송나라의 앞날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 제나라를 돕기 위하여 남궁만을 장수로 하는 송군을 기나라로 파견하였습니다. 기원전 699년 봄 기나라 제후 즉 기후는 제위연 연합군의 공격을 맞아 노나라의 고운병만 기다리며 수성에 전념하였습니다. 위나라는 위선공 때 제2공과 맺은 제나라와의 우호동맹에 따라 위선공이 죽은 국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파병했고, 연나라는 제나라가 청병하자 제2공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파병했던 것입니다. 노환공은 노군을 이끌고 기성부군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장인인 제2공에게 기나라와 노나라는 지난날 혼인을 맺은 사이다. 기후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라라고 했으나 제2공은 먼 옛날에 기후가 주왕실에 제2공을 참수하여 제2공이 팽영당한 구원이 있다. 기나라와는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라며 거절하였습니다. 노나라 공자 익과 제나라 공자 팽생의 싸움을 시작으로 두 진영은 맞붙었습니다. 팽생은 무예와 용기가 출중한 자였어 공자 익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진자와 양자가 가시하자 그제야 팽생은 힘겨워했는데 이때 위군과 영군이 제군을 돕자 노군은 다시 크게 밀렸습니다. 그러나 노군을 뒤따라오던 정군이 노군을 돕고 수성하던 기군도 성문을 열고 나와 노군에 합세하자 제위연연합군과 노정기연합군 두 진영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노환공이 연선공에게 연군이 제군을 돕는 것은 곡구의 노송연 동맹을 깬 것이 아니냐며 꾸짖자 연선공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연군을 이끌고 전열해서 설거머니 이탈하였습니다. 이어 뚜렷한 장수가 없는 위군도 달아나자 제군도 무너졌습니다. 뒤늦게 송군이 전장에 도착했지만 영체를 내리기도 전에 노정연합군의 공격을 받고는 크게 패하여 달아났습니다. 기원전 698년 겨울 제2공은 큰소리치며 기나라를 치다가 패한 이후 의기소침해하다가 병을 얻어 죽고 세자 제아가 군위를 이었는데 이가 제양공입니다. 송장공은 정여공만 생각하면 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나라의 상경을 겁박했다는 오명까지 무릅쓰고 외가에서 허송세월할 뻔한 자를 정나라 군위에 세워주었건만 군위에 오르자마자 약속을 내팽개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송나라 땅까지 침범했으니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나 싶었던 거죠. 또 제족을 생각해도 분하였습니다. 자신이 정나라에서 망명생활할 때부터 그의 재주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도를 군위에 세우라고 겁을 좀 주었다고 자신 앞에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는 겁쟁이로 여기고 그를 쉽게 보았는데 역시 그는 강교하였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면하려는 제족의 속임수에 속은 것이 분했던 것이었지요. 제족을 구금했을 때 제족의 손을 빌려 정여공을 세울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때 두 눈 꼭 감고 제족을 죽여버리고 정나라를 쳤어야 했나 하는 등 오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송나라 입장에서는 정여공을 세워 정나라를 약화시키는 것보다 정여공이 아니더라도 제족을 죽이는 것이 정나라를 약화시키는 데에 더 낫지 않았을까. 송장공은 정여공을 고집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송장공은 어떻든 정나라를 가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받을 것을 못 받은 것은 차치하고 송나라 땅을 침공한 죄는 반드시 물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여러 나라에 자기 뜻을 밝히며 파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기원전 698년 12월에 제, 채, 위, 진나라에 군사 지원을 받아 정나라를 쳤습니다. 송나라 연합군의 공격에 대하여 정여공은 제족의 계책에 따라 성을 비우고 연합군에 무대응하였습니다. 제족은 정나라를 친 연합국 면면을 보면 송나라와 제나라 외에는 딱히 정나라에 원한을 품을 나라도 없을 뿐더러 제군도 국상 중이어서 송군만큼 전의를 가질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제나라는 기나라를 둘러싼 전투 때 노정연합군에 패한 바 있어 정나라에 원한을 품고 있었죠. 송군은 정군이 무대응하자 대놓고 신정교회를 노락질하고 파괴하였습니다. 신정의 거문에 방화하고 약탈했으며 철군할 때에는 송나라 조상의 묘인 태궁에 석가래를 벗겨가서 송나라 성문에 석가래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열패결국지의 이번 회차에 해당되는 부분의 팩트체크에서는 남궁호와 남궁만의 가족관계에 대한 상이한 묘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분가하여 살고 있었는데 형은 결혼하여 아내와 아이가 있었고 동생은 미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가 죽자 재산을 둘로 나누었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그 수확물도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추수한 그날 밤 동생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에게는 형수와 조카가 있어서 자신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겠다 싶어 밤중에 자기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어 몰래 형의 창고에 갖다 놓았습니다. 같은 시간 형도 생각해보니 동생은 미혼이어서 결혼 준비도 해야 하므로 자신보다 더 많이 저축해야 할 텐데 싶어 밤중에 자기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어 몰래 동생 창고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둘은 각자 자기 창고의 곡식이 줄지 않은 것을 보며 참으로 신기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서로에 대하여 배려하는 마음은 여전했고 따라서 밤마다 몰래 자기 곡식을 상대 창고에 갖다 놓고는 했으며 다음날 아침이면 여전히 자기 곡식이 줄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흘째 밤 형과 동생은 각자 자기 곡식을 들고 상대 창고로 가다가 도중에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서로에 대한 사랑, 배려하는 마음을 알고는 감동하였다. 그리고는 잘 살았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 말이죠. 그러고 보니 이야기 다 해버렸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의 공평함에 대한 불평에 앞서 서로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은 공평한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